이순신 프로젝트, 니네들은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뭔데? 니네들이 어떤 전략을 내세우는데 우리가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고 창조경제고 녹색경제 균형발전 그런 거 안 떠든다. 그런 거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이순신 프로젝트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국 사회가 이미 고도로 이제 민주화되고 민주주의 의식이 강하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거부감을 극복하고 참여하면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 훈련을 이렇게 시켜주겠다 이거. 그래서 정책 훈련을 시켜서 정말로 제대로 올바른 지식과 현실을 깨뚫어보는 지혜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로서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정치 리더 인재를 키워내서 그래서 제3의 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인재를 키워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이지. 왜냐면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노동권을 보장하겠다, 내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기본소득을 하겠다, 뭐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 내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친기업을 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개나 소나 다 떠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때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변화된 때와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어떻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대안도 어떻게 변해야 되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 게 정책적인 해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부 부양을 해야 왜냐면 다 망가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느냐 한다라는 기준을 어디다 뭘 기준으로 폭락한다면은 어느 정도 떨어져서 폭락한다라고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오르면 위험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게 위험하고 그랬을 때 그 선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금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지식정보화 시대 예, 그런 변화도 있고 가장 큰 게 인구 구조의 변화. 이제 한국은 인구가 지금 쪼그라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다음 글로벌 경쟁 환경도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지금까지는 어느 누가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냐. 앞으로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소 냉전 시대였고 미소 냉전 시대 끝나니까 이제 미국 일극 상황이었고 중국이 이제 막 크니까는 중국에서 돈 벌어먹자고 다 세계가 눈이 뒤집혔던 시기가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이렇게 커지니까 중국이 이제 배는 게 없어가지고 미국 니네들이 뭐야 나하고 맞짱 떠도 되겠구만 다른 음식들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생각하는 그게 썩어빠진 정말로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이나 이념이나 뭐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문제가 같더라도 상황과 때가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찾나요? 끊임없이 관찰하고 실험하고 를 통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통찰을 얻고 그래서 이론을 가설을 세워서 그걸 검증을 하고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국가 경영도 똑같아요. 그때 중요한 건 뭔가요? 그런 능력을 갖춘 과학자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이순신 프로젝트가 하늘 걸려고 하는 정치 개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고 정책 아카데미는 이순신 프로젝트만이 유일하게 해온 거죠.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오직 떠주기들이 다 한다고 흉내내고 있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된 것에 가장 큰 책임은 안철수 씨한테 있죠. 왜냐하면 지난 4월달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가장 망가진 건 어디가 망가졌나요? 통합당이 아니에요. 국민당이 망가진 거예요. 안철수 당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망가졌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국가를 경영할 정책 능력을 갖추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를 안 쳐다본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그 지지 세력들이 하는 말이 니네들 민주당 안 찍으면 통합당 찍을 거야? 그렇죠. 예, 오로지 지금 믿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
하나 믿고서 지금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있잖아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피레들까지 다 빼먹고 챙겨먹고 못된 짓거리 하고 반민주적인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런 데서 보면 저런 나쁜 놈 죽인 놈 살려면 떠들어 봐야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그것도 그래 니네들 백날 떠들어봐. 그래서 니네들 뭘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니네들도 대통령 니네들 국회의원 해봐. 딱 그렇죠 요새. 예. 그러니까 백날 떠들어봐야 그 떠드는 사람들 일부 보면은 그게 또 이제 자기가 그렇게 떠들면서 유명세 탄다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은 니네들 그래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 요즘 선거 때는 니네들 어쩔 수 없도 우리 찍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짜로 선거 때 되면 이제 통합당 찍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대안이냐 이거예요. 그 백 믿고 지금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아우 소장님 사람 키운다고 그러는데 그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전문적인 정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가 저 개인을 포함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를 해왔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주 있는 한국 사회 전문가 집단들이 있잖아요. 각계각층에. 요새는 다들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전문적인 정책 훈련을 이렇게 받아서 바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정책 아카데미에서 정책 훈련 교육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나는 이제 완전 통달했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죠. 시작일 뿐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이 미래를 향한 어떤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를 하고 지혜와 통찰을 이렇게 같이 나눠가면서 계속 국가를 어떻게 하면은 최선으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끊임없이 서로 고민하고 토론해 가면서 자기 학습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당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당이 국민들과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되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 장관이 됐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시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되면은 청와대 구중궁궐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찍소리도 안 하고 갇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조금 이제 뭔가 좀 써먹을 수도 있다 싶으면은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이제 한국판 뉴딜을 해. 이렇게 해먹고 또 박원순이 이렇게 피해자 안타까워 이랬다가 이거 아니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부동산 투기로 막 들끓으니까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온갖 잡놈들이 다 떠들어. 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떠들고 무슨 경기도지사가 떠들고 박정희 때문에 그랬어라고 떠들고 그런 놈들을 임명한 대통령은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꼭두각시죠.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죠. 꼭두각시. 그러니까 전에도 박원순 씨 그 성추행 문제도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면은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을라는 자리 그릇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재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재주가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다 보니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확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이른바 이제 386 운동권이 가서 놓은 거겠죠. 이제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너는 만지고 주무르기나 해.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뭐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역량이 없는 사람이 어떤 자리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망가지죠. 꼭두각시는. 예, 망가지다 보면 두 가지 꼭두각시가 되든지 아니면 이놈이 꼬장을 부리든지 자리를 지키려고 내든지 회사든지 어디든지 보면 꼭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통 그냥 막 애물단지 되는 게 있잖아요. 꼬장을 부린다 이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죠. 리더십을 발휘를 하죠. 끌고 나가죠. 이제 정권이 지금 4년 차에 들어섰는데 4년 내내 뭐 했습니까? 이 죽창 들고 싸우자. 전두환 때문이야. 박정희 때문이야. 심지어는 이제 100년 전에 일제 식민지 때문에 죽창 들고 싸우자. 이런 꼬라지였죠. 4년 내내. 그러니까 정권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문제를 과거에서 찾아서 과거를 바꿔야지 현재가 더 나아질 거다. 계속 이른바 이제 그 구실이나 핑계를 잡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터질 거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공격을 받으면 그걸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과거로 되돌아가서 탓을 하는 거예요.
하거나 아니면은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야, 씨. 예, 수구 꼴통들한테 우리가 하면 돼. 적폐들로 죽창 들고 싸워야 돼. 뭐 해야 돼. 반일 투쟁을 해야 돼. 뭐 위안부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몰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연몰이가 꼬장 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두 수레바퀴인데 둘 다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또 앞으로를 봤을 때 지금 가장 절실한 건 뭐나요? 일반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 문제죠. 이제 경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사람 90에서 한 95%의 비중이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이제 기껏 해봐야 지금 무슨 선거 부정을 합니까? 뭘 합니까? 기껏 해봐야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이 들어서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하면서 공수처 모양하면서 지금 자기들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고 꼬장 부리는 그 정도예요. 그걸 갖다가 침소 봉대해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95%가 되고 경제 문제는 지금 밀려가지고 계속 똥불 차고 있어요. 똥불 차면서 이제 하는 게 돈만 쏟아 붓는 거예요. 야, 재난, 그거는 뭐 실업수당, 그 다음에 세금 내! 세금 내라니까는 다 욱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념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들. 먹고 사는 문제로. 예,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 순간 문재인이고 뭐고 민주당이 없어요. 다 날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민주당 찍고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이 통합당 찍을 거냐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 무한 반복인데 지금 계속. 보시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물론 제가 뭐 하느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저도 부족한 점들이 많죠. 그래도 또 제가 평생의 직업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를 해왔고 그걸 또 실천에 옮겨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들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셔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고 좀 그게 뭔지 궁금하다 하시면 한번 와보세요. 와서 아카데미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새로운 어떤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어떤 그 대안 세력을 만들지 않고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분이 왜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냐. 나는 이순신도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이순신이란 사람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죽지 않았냐. 이름이 너무 거창하고 무거워서 처음에 신청하기가 좀 주저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고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40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나마 그 일본한테 조선이 먹히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런 그 국난을 이렇게 내다보고서 그 한 줌만 안 되는 백성들을 붙잡고서 정말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준비를 했. 그 별 볼 일 없는 한 줌 안 되는 그 백성들 붙잡고 별 볼 일 없는 준비를 조차도 안 했더라면은 이미 400여 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이 돼가지고 없어졌을 거다 이거예요. 지금의 한국의 작금의 상황을 생각한데 그처럼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이걸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공감하고 그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그래서 그 참가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힘없는 일반 시민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한 줌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절체절명 순간에 어떻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지푸라기라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렇게 폼 잡으려고 하는 거냐. 네. 이미 늘차 말씀드린 절대 그런 거.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데 공감하신 분들이 모두 의논 끝에 상의 끝에 공동으로 결정한 거고. 다수결로. 네, 다수결로 결정한 거고.
제가 하는 역할은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정말로 이렇게 20대, 30대, 40대를 보면은 정말 재주들이 있고 인재들이 넘쳐난다 이거.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걸 못 느끼거나 아니면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기회를 못 만나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삭 발라가지고 무슨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이런 기존 정치권에 가서 얼쩡얼쩡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자기에 대한 가치, 중요함, 자기 자신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나 야망이나 꿈도 갖지 않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사냐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 엉터리 같은 자들한테 휩둘려가지고 아 이거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평생 그러다가 죽겠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 재주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주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40대들이 이렇게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책 훈련을 시켜서 인재로 키워가지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국회의원도 이렇게 출마시켜주고 뭐 장관도 시켜주고 무슨 지자체장도 시켜주고 나라를 경영하는 게 중요한 자리는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뭐 못할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뭐 그래서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수료를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500명, 1000명만 돼도 예, 신당 만들어서 다음번 선거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엎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와서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하고 나서도 야 이게 뭐 정말로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 나 못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없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내가 설령 이제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뭐 지자체장이나 뭔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는 내가 좀 힘들어 살기 힘들 것 같아. 내 자식이 뭐 일자리나 이런 거 취업도 하기 힘들고 힘들게 살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시는 일반 분들도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응원해 주시면 돼요. 와서 도와주시면 돼요. 역할들, 도와주실 일들은 많아요. 여러 가지 뭐 홍보하는 일도 있고, 나중에 선거할 때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뭐 이벤트나 뭐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머리수 싸움, 숫자 싸움이에요. 머리수 싸움이에요. 내가 꼭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적어도 이순신 프로젝트에 뭔가 공감이 되고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신 분이라면 와서 같이 하세요. 와서 하시면은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들 있습니다. 도와주실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순신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이제 정책 아카데미 수료하신 이제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if Korea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안에 이제 제가 하는 이제 경제데이트라는 것도 있고, 약관동이라든지 시정잡배, 상계동 만수르라든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나 뭐 팟빵이나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걸 하세요. 다만 그 각자가 하시는 내용들이 이순신 프로젝트가 어떤 정책을 표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각자 하시는 분들이 이순신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나 이슈들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바나 의견들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것이 이순신 프로젝트의 전체 생각이나 어떤 그 방향이나 대안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라도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서 다들 직장인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일부러 그런 방송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도 좀 참고해보시고 또 그런 것들도 직접 와서 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셔서 하시고 또 가능하시다라면 그런 또 그걸 널리 또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작금의 어떤 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국정 운영의 혼란과 실정, 작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것저것 했는데 말씀드린 요점은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지금까지 이렇게 회전문식으로는 이제 갈수록 더 망가지는 것 뿐이고 어떤 방법이 없다. 선거 때만 급조해서 제3당이나 뭐는 이렇게 만들어 봐야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혼란만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대안 세력은 뭐냐?
제대로 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춘 새로운 정치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그 인재들로서 이렇게 대한 세력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지금 해법이고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나 뭐 이런 데 와 보시면 소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이순신 프로젝트를 쳐보시면 또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하시면은 문의 전화 연락이나 메일로 보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